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걔네들 성향이 다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아니라 그냥 모범생 타입이 있고 머리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특목고가 폐지되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제가 조금 더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잘랐었고, 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과고 성향인 아이들은 과고로 가는 게 맞고 외고 성향인 아이들은 외고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유명하다는 자사고는 그 안에 있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걔네들이 입시 성적이 좋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적은 됐는데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 학교를 가면 다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걔네들 성향이 다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아니라 그냥 모범생 타입이 있고 머리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 과고 쪽 성향인 아이들은 물론 엉덩이 힘도 중요하지만 이 빠릿빠릿한 두뇌 회전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사고를 가는 아이들, 그리고 의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두뇌가 명석하긴 하지만 과학고 영재고로 가는 아이들만큼 그렇게 확 튀진 않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의대 가는 아이들이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 물론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런데 그 수학적인 재능이 확 튀는 아이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의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얘네가 이과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이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죠. 외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공부 습관이 좋은 아이들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자사고, 특히 이제 전국구 자사고라고 말씀드리는 상산고라든지 하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가 목표니까 이쪽 학교로 가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전국구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솔직히 저희 대학 가서도 기숙사 생활을 적응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숙사에서 지내려면 남학생들도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간혹 봤고요. 저는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한일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기숙사에 한 방에 8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인원이 한 기숙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참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공부하는 아이, 정말 엉덩이로 공부하는 아이, 그리고 아주 독종으로 공부하는 아이, 그런 애들이 다 섞여 있는데 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시간만 많이 걸린다고 해서 효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거기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소등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소등하는 시간이 있는데, 일단 그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 난다 긴다 했던 아이들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전교권에서 머무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남들만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이 잘 때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는 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학생이 그렇게 한 학생이 못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불안해하면서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다시 일반고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우가 됐을 때 내 전공과 그리고 나의 적성이 맞으면 가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도 내 아이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혼자서 모든 게 다 세팅된 상황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그런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질이 좀 강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경쟁심이 좀 많은 친구들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했음에도 자기 페이스대로만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멘탈에 혼란이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여서 일단은 점수만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점수를 얻는데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된 건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가서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의대 진학률도 높은 편이었고 뭐 객관적으로 자료가 어떻습니다는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본 케이스를 보자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목 대비반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일 상위 클래스가 보통 과학고나 영재고 가는 친구들이었고 이제 그 밑에 클래스에서는 한반 정원이 15명 정도 되는 건데 A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서 한 7-8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B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학률이 50%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진학을 못하고 그냥 일반고로 간다든지 자사고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가 요즘에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이렇게 프로필이 뜨는 걸 보면 그때 상반에 있던 아이들보다 그 밑에 반에 있던 아이들이 대학 실적은 더 좋더라고요. 영재고나 과고를 갔던 친구들은 물론 그 중에서도 의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지만 대다수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카이스트를 간다거나 서울대 공대를 간다거나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밑에 반에 있던 학생들은 정말 대다수가 의대를 가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과고랑 영재고를 가는 친구들의 공부하는 스타일과 자사고 의대를 가는 아이들의 공부 스타일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내 아이가 정말 튀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고나 영재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엉덩이 힘으로 얘는 어디서든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사고, 특히 전국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적응만 하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게 적합한지 그냥 판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상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쫙 세팅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한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만큼 잘 세팅을 하세요. 학원 선생님들이 가이드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지 않고 공부는 잘했지만 부모와의 이런 사인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중간중간 과정을 밟을 때마다 학생의 의견과 학생의 성향 이런 것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본인은 본인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보셨던 모습과 그리고 학원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뒤에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편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